겨울이 가장 춥던 날, 저는 15번째 택배를 들고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택배 일을 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 택배 일은 7년째 하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택배 기사가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100건 넘게 배달하면서 고객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직업이죠.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제 인생까지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기록적인 한파가 서울을 강타했던 날이었어요. 영하 18도,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간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며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물류센터에서 배달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똑같은 주소로 배달되는 택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 이성규 어르신 댁이었죠. 이성규 어르신은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73세의 할아버지, 항상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계셨죠. 평소에는 택배를 전달하면 정확히 3,000원의 팁을 주시며 수고가 만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같은 크기의 박스가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항상 더푸드라는 밀키트 회사였습니다. 1인용 식사 세트, 일주일치였죠. 제가 그 집을 기억하게 된 건 작년 8월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기사님이 담당하셨는데 구역이 바뀌면서 제가 맡게 됐어요. 처음 뵈었을 때 어르신은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떠나서 이제 혼자 밥을 해결해야 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이혼하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인께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48년을 함께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목요일 저는 어르신의 식사를 전달했습니다. 간혹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바쁜 일정 때문에 인사만 하고 다음 배달지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에 배달했을 때도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셨어요. 기침도 심하게 하시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정에 쫓겨 그냥 지나쳤죠. 그 일주일 후 똑같은 박스를 들고 아파트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놓고 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바로 다음 집으로 가야 하는데 왜인지 문을 두드려 봤어요. 어르신 택배 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쌓인 우편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적어도 3, 4일은 쌓인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아봤는데 놀랍게도 문이 열렸어요.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택배를 문 앞에 두고 다음 배달지로 가는 것.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르신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텔레비전이 작은 소리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계신 이성규 어르신이 보였어요. 어르신? 다가가 보니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뜨거웠어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예당 아파트 602호에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고 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저는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방 안을 살펴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과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르신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렴 증세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날 저는 나머지 배달을 모두 마친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루만 더 발견이 늦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고령의 영양실조 상태였고 폐렴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의 가족을 찾아보려 했지만 비상 연락처도 없었고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어르신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자네가 날 구했구먼. 고맙네. 그날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68년생으로 은퇴 전에는 중학교 국어 교사셨다고 해요. 48년간 해로하신 아내분은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지만 15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신 후 어르신은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혼자 지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안했어요. 어르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러서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 일을 마치고 일주일에 2번씩 어르신 댁에 들렀어요. 가끔은 아내와 함께 준비한 음식도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책장에는 평생 모으신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아들과의 사진, 학생들과의 단체 사진까지. 어느 날 저녁 제가 가져간 된장찌개를 드시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그냥 죽었을 게야. 사실 그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내가 떠난 후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네. 48년을 함께 했는데 혼자 남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군. 어르신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행복했다고 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취업 후 회사 일로 해외에 나가게 됐고 거기서 현지인과 결혼했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잦았지만 점점 뜸해졌고 결국 15년 전부터는 아예 끊겼다고 했어요. 명절에 몇 번 찾아오려 했지만 아들의 반응이 싸늘해 결국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아들이 어렸을 때 공부만 강조했거든. 내 꿈을 아들에게 강요했던 거지. 그 애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분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했지만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니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들분 연락처는 아직 있으세요? 어르신은 침실로 가서 낡은 주소록을 가져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번호야. 15년 전 거라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성규 선생님의 아들 이준호 씨 맞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폐렴으로 쓰러지셨던 일,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 어르신이 얼마나 외롭게 지내고 계신지.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별다른 반응이 없어 실망했지만 적어도 소식은 전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어르신 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어르신을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김민수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준호입니다. 그렇게 15년 만에 부자가 재회했습니다. 어르신이 문을 열고 아들을 보셨을 때의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놀람, 기쁨, 미안함,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르신께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이준호 씨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음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에는 사업차 잠시 들른 거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10년 전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 후로 소식이 없어서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제게 알리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일 없었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네 걱정을 많이 하셨나 보구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르신 아내께서는 남편과 아들 사이를 화해시키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큰 병은 아니었고 그 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해서 한 달간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준호 씨가 가족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어르신께 손주들을 소개해드렸을 때였어요. 15살 손녀와 13살 손자가 서툰 한국어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어르신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준호야, 내 선택이 옳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이준호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3개월마다 캐나다에 계신 아들 네 가족을 만나러 가십니다. 지난 여름에는 손주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을 지내기도 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도 자주 어르신 댁에 놀러 갑니다. 어르신은 이제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동호회 활동도 하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과의 재회가 어르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드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르신 댁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이제는 밀키트가 아니라 손주들이 보낸 선물이었어요. 문을 여시는 어르신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저녁 먹으러 오게. 내가 된장찌개 끓여 놓을 테니.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택배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죠. 그날 제가 잠시 멈춰 문을 열었기에 어르신의 인생이 바뀌었고 덕분에 저의 인생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관심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르신은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자네는 택배만 배달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배달해준 은인일세. 하지만 사실 저야말로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화해의 아름다움, 그리고 작은 관심이 가져올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방문, 한 통의 전화, 작은 관심이 어떤 분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배달을 다니며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배달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이고 위로이며 때로는 삶을 연결하는 끈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택배 상자를 들고 다음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문 뒤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택배기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과 아들의 재회를 지켜보며 저도 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창시절 진로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소원해졌던 관계였거든요.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찾아갑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멈춰 돌아보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성규 어르신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내가 이 나이에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아마 아내가 하늘에서 다 계획한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만남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저는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물품이 있다면 배달 기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시겠어요? 오늘 저는 또 다른 문을 두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